자, 세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또 어떤 걸까요? 자, 진단키트와 이 소독제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 두 축이 2차 전지 관련주와 이 진단키트, 이 에탄올 관련주였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시젠을 필두로 해서 진단키트 쪽은 확실히 이 진단대로 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젠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이 필두로 한 진단키트와 이제 소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진단키트와 에탄올 관련주 쪽의 이쪽의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 진단키트나 소독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맛집이죠. 한마디로 이제 떨어지면 다시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렸다가 이런 되게 변동성도 심하고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이 차트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손절가 잡는 방법도 모르고 뭐 손절가를 잡더라도 손절가가 막상 오면은 그 이제 미련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심리적으로 받쳐주지 못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섹터고 코로나가 뭐 끝나려면은 지금 뭐 한참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이 있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런 나날들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뭐 혈장, 그리고 뭐야 이런 그 알코올, 이런 소독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계속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환이 돌아주면서 하루는 뭐 진단키트 갔다가 하루는 백신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뭐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지켜보시되, 만약에 내가 정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적어도 뭐 손절가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정도도 우리가 만약에 못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정도를 스스로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차트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뭐 지지가 형성되었거나 여기서 지금 뭔가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기타 거래량이나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이거는 하락이 나올지 혹은 뭐 상승이 나올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접근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 뭐 하고 싶다 그러시면 공부를 하고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고 하시고 그냥 뭐 막 보고 그냥 좋아 보인다, 누가 사라 그래서 사야겠다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우리가 다소 변동성이 큰 만큼 이쪽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이러한 이 시장 상승의 취지로 오늘 홍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마지막 이 네 번째 키워드는 또 어떤 걸까요? 자, 발빠른 개별주입니다. 개별주들의 이 상승이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체감적으로 좀 온도차가 있었고, 이제 다수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정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우와 관련된 이 폐기물 관련주, 또한 이 폭우가 지나간 이후에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 등 여러 개별 테마 이슈들이 좀 상당히 이제 순환매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여러 테마주들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섹터, 그리고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에서 눈에 띄게 지켜봐야 될 섹터를 뭐 고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죠. 그리고 되게 혼조세가 강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장마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좀 이제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기예보에서는 장마가 저번 달에 시작이 돼서 엄청난 비가 올 거랬는데 저번 달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죠? 거의 안 왔어요. 그리고 장마가 끝났다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됐다고 또 일기예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장마 이제 비가 막상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가 더 올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나오니까 막 귀신같이 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비가 안 온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기예보만 듣고 주식을 했다 그러면은 태풍 수혜주는 절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방금 말씀하신 유망 섹터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오늘 반짝였던 태풍이나 장마 이런 정말
이런 자연적인 거라든가 네. 혹은 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대지열병이라든가 대지열병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유망 섹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관심 섹터 정도가 맞겠네요. 관심 섹터 정도라는 이 이야기가 좀 맞을 것 같고, 이런 뭐 관심 섹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아니면 유망 섹터를 정말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심지어는 뭐 장마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sektor들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론으로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9년도 8월인가 네. 9월쯤에요. 물론 팍스경제는 아닌데 타 방송에서 타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무료 그 공개 추천 공개 공략주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공략주를 주자마자 한 달 정도 만에 그게 93%까지 올랐었어요. 오. 근데 그때 앵커님이 그때 이제 이제 뭐야 다른 앵커님이죠. 네네. 은수 앵커님이 아니고 다른 앵커님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고, 돼지열병 일어날 줄 알았냐라고 해서 저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말한 거랑 어폐가 좀 있죠. 이런 걸 네.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해놓고 본인은 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는 관록입니다. 관록. 오랫동안 동물적인 감각일까요? 아니죠. 그럼요. 거시적으로 제가 네.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은 항상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덴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에 돼지열병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 국가에 돼지열병이 돌고 있는 이 수순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상당히 무역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7국가가 섞여 있었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관점을 봤을 때 7국가면은 정말 이게 적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네. 정말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필시적으로 확률적으로 80% 이상은 들어오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네. 그런 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야기한 바로 관록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지표들도 봐야 되고 상당히 수많은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유망 섹터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관심 섹터, 그리고 관심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런 네. 노하우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하나둘씩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셔가지고 소통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 소통을 방에서 안 하시더라도 제가 라이브를 가끔씩 해드려요. 라이브. 맞아요. 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네. 방송을 가끔씩 해드려요. 라이브 방송만 들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보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초보 강의만 해도 한 6편 정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공략도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늦기 전에 무료입니다. 이 무료로 이 홍주원이 떴다라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매매 포인트 그리고 공략법까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정말 탄탄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계속 찾아주고 계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 맛집 같은 경우에도 소문이 나면 계속적으로 가는 듯이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도 알아주는 맛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주원이 떴다라고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분석력으로 수혜를 입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술주생 이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다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홍주원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열린 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홍주원이 떴다라고 오픈 채팅방 꼭 검색하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변동성이 꽤나 좀 있는 이런 섹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심 종목과 이 유망 종목 아주 이 사이에 있는 이러한 섹터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일단 우리 언택트의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한 이 게임주가 오늘 또 NC소프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조금 이끌어줬고,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이 상당히 무거운 음식품 쪽에서도 오늘 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쪽을 좀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무겁고 그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짙습니다. 이쪽의 섹터에서도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바일 게임주는 네네. 지금 기대감이 지금 한껏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바람의 나라 뭐 제가 게임을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너무 재밌어요. 이 레트로 쪽으로 뭐랄까요? 카트가 요새 상당히 인기가 네. 많고요.
저도 합니다. 네. 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네요. 바람의 나라는. 네. 네. 아무튼 우리 이제 이 그런 레트로 게임의 또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거 잠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빨리 이제 주식도 순환이 빨리 바뀌잖아요. 유행도 정말로 유행도 엄청 빨리 바뀝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더 심해요. 네, 대한민국은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네네. 빨리빨리가 강해가지고 그냥 진짜 기대감만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움직여주지 못한 뭐 게임주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주들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되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많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만약에 모바일 게임을 볼 것 같으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고요. 저도 정말 좀 모바일 게임을 제가 이제 PC 게임은 안 하는데 모바일 게임을 한두 개 정도 하거든요. 그냥 뭐 킬링 타임용으로 네네네. 하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되게 앞으로 참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우리가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되게 막 제약 섹터랑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번에 제약 섹터랑 되게 비슷해요. 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주들은 지금 상승 나온 종목들은 왜 나왔을까를 딱 봤을 때 이 게임이 나왔어. 근데 이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이 그렇게 잘 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주가를 보니까 어유 상승이 엄청 많이 나왔네. 그럼 이걸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지켜봐야 될까요? 또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죠. 네, 지켜봐야죠. 이런 우리가 이미 그거를 느꼈을 때는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바일 게임을 좋아해. 네. 그리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섹터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 움직여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동안 어떤 게임들을 개발해왔고 그리고 그런 이 게임 회사마다 게임을 만드는 또 성향도 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게임 만드는 성향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류를 만들고 있으니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연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매출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그래도 이 정도는 오르겠구나.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주가가 되게 마음에 들구나. 아니면 너무 높구나. 아니면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부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부터 알아보는 단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차트 보는 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차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죠. 어찌됐건 뭐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그런 사전 조사를 마친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수급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의 우리의 심리 자체도 상당히 이 주도력 있게 심리와 이 센티멘탈, 펀더멘탈까지 좀 분석해주고 계시는 홍준 대표님 꼭 함께 하셔가지고요. 저희 계좌를 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시장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오늘의 키워드까지 통합해서 가장 이 유망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섹터 한 가지만 좀 뽑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유망 섹터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네. 지금 변동성이 되게 강한 시장이고 뭐 상승에 되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쪽으로 좋다, 이쪽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좀 이렇게 모아갈 만한 제 관점이에요. 네네. 어찌됐건 제 관점에서 유망 섹터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섹터 좋다, 저런 섹터 좋다 하면은 또 이게 뇌동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서는 뭐 어떻게 어느 섹터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일단 아까 이야기해드린 오픈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심 섹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망 섹터, 저 홍주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게 어떤 건지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어찌됐든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노란톡을 들어와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점 꼭 지금 들어오셔가지고요. 보다 더 좋은 우리의 계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 대표님의 관점에서 홍준 대표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현재 이 코너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준 대표님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몰빵하지 않기.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네. 세워서 하기. 네. 네. 그리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기?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어렵죠. 지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제 무슨 소리야 이러시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비중 조절하고 원칙적인 매매하면서 내려가면서 하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근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왜 내려갔는지, 이유 이씨 내려간 건지 이유 없이 내려간 건지, 거래량은 이씨 빠졌는지 거래량 없이 빠졌는지, 그럼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 종목은 왜 어떤 관련주로 있고 그 관련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관련주로 엮여 있는지, 이런 이유들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하나둘씩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이런 관련주라 그러면 앞으로의 재상승, 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만한 관련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까? 관련주로서 배제받은 걸까? 이탈이 된 걸까? 혹은 이 섹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다. 이유 없이 빠진 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감이 올 때 다시 올라가 주겠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체크해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렇게 한다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주식의 첫 번째 원칙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거 가끔씩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돌발 악재로 인한 급락은요. 급락한 만큼 회복을 해줍니다. 돌발 악재에 관련한 급락. 요거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돌발 악재로 인한 급락은 결국 급락한 만큼 회복을 해준다. 이거는 주식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돌발 악재는 공포 심리를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그 공포 심리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 매수 심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주식의 법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반대로 이걸 다시 응용을 해보자면은 이유 없이 빠진 종목은 이유 없이 다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이유 없이 빠진 종목은 또 이유 없이 올라가게 맞습니다. 되겠죠. 이유 없이 빠진 종목은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술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눌림목 횡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가끔씩 들어보셨던 엘리어 파동, 이제 1파동, 2파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파동도 나오는 것이고 눌림목도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주식 쉬워질 겁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오픈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초보자가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눈높이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매매는 어떻게 보면 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매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계좌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 취지로 홍주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주원이 떴다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검색해 주세요. 홍주원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시황과 더불어서 거의 이 자는 시간 이외에 24시간 계속적으로 중요한 투자 정보만을 고르고 골라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동성이 짙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홀로 이겨내지 마시고요. 우리 대표님의 정확한 분석력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 정말 많습니다. 같은 이 소통의 장을 열면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